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나라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 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오늘은 이 미국 지금 그 마리코파 카운티 재검표에 대한 해석, 그리고 미국과 한국에서 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 부정선거, 선거 부정의 그 온상같이 돼버린 이 상황,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이런 이야기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들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뚜벅뚜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 말 나온 김에 이 중국은 괴물이다, 이 책 권해드립니다. 제가 번역했고요. 번역 질이 꽤 높습니다. 이 책이 번역이 좀 힘들었는데 이 번역문 같지 않게 줄줄 읽혀요. 상당히 정확한 번역인데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이 중국 공산당이 미국을 얼마나 깊게 침투해서 참 우롱하고 있는가를 우울할 정도로 참혹하게 느껴질 정도로 아주 자세히 밝힌 책입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야, 미국이 저 정도면 한국은 어느 정도 망가졌을까,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너무 비관하지 마십시오. 한국에는 그 만악의 근원인 글로벌리스트와 네오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대기업은 한국에 뿌리 박아서 외국에 주로 제조업 물건을 수출하는 그런 대기업이 돼가지고 이 글로벌리스트적인 성향이 없습니다. 다행이죠. 또 한국엔 네오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자유시민이 단디 마음 먹고 잘 똘똘 뭉치면 얼마든지 중국의 그 침투력, 중국의 영향력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아리조나 이제 재검표 결과가 이제 아리조나 상원에 이제 넘어갔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백모 세뇌 탈출을 왜 얘기 안 하고 있냐, 그런 말씀하시는데 좀 여유 갖고 보려고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일단 미국의 그 주류 언론의 거짓말, 이게 뭐 로이터, AP, 뭐 CNN, 뭐 이건 뭐 말도 못합니다. 얘들의 결국 논지는 뭐냐면 아리조나 재검표를 했는데 트럼프가 이겼다는 증거를 못 찾았다, 이거예요. 여기 아래 CNN 그 기사에 정확히 나옵니다. The Cyber Ninjas, 사이버 닌자가 이제 아리조나 그 재검표한 데죠. The Cyber Ninjas failed to prove fraud in the Arizona 2020 election. 그러니까 사이버 닌자가 아리조나 2020 선거에서 프로드의 증거를 못 찾았다. But former President Donald Trump's election fraud crusade.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에 대한 공격은 is now proceeding as if they won. 마치 아리조나 선거에서 이긴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다. Pushing for more forensic audits and restrictive voting in the state and elsewhere across the country. 그래서 트럼프 측은 이제 좀 더 이 범죄에 초점을 맞춘 그러한 2차 검표와 그리고 이런 유권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의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뭐 이런 소리예요. 한마디로 니들 트럼프에 했다는 증거 못 찾았잖아, 이 소리입니다. 이게 지금 뭐 로이터 기사도 그렇고요, AP 기사도 그렇고,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냐, 무식한 말입니다. 지금 사이버 닌자가 발견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요, 트럼프가 이겼다, 이 증거를 찾는 게 아니에요. 선거가 개판이었다는 증거를 찾는 겁니다. 이 선거가 개판이었다는 증거, 이걸 이제 투개표 과정의 확인 포인트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투표 수가, 그러한 표가 몇 표냐, 이걸 찾는 거였어요. 그 표 내용이 트럼프가 이겼냐, 바이든이 이겼냐는 그거는 주 검찰이 이제 표 내용을 보고서 이제 본인들한테 뭐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사이버 닌자가 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체인 오브 카스터디, 투개표 과정의 확인 포인트, 이거 미국 부럽습니다. 한국 같으면 지금 투개표 과정 자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
이른바 비밀선거의 원칙을 보호한다는 거 아래 예를 들어서 백모가 며칠 날 어느 투표소에서 투표했다라는 그 선거인 명부 자체를 제공을 안 해요. 따라서 투개표 과정을 확인할 방식이 없죠.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미국은 그나마 그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철저한 200여만 표에 대한 검증이 된 겁니다. 이 한국 문제는 조금 이따 다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이게 이제 허수아비 논법인데요. 마치 사이버 닌자가 이번에 트럼프가 이기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다. 그 증거를 찾았다라는 식으로 해놓고 나서 증거 못 찾았으니까 이제 재검표 끝났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주류 언론인데 아닙니다. 사이버 닌자 이번 재검표의 핵심은 뭐였냐면 그 투개표 과정의 확인 포인트들이 있어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포인트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표가 도대체 몇 표야? 그리고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어느 정도 심각한 문제야? 이거를 정의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기표 내용은 보지도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목표한 일과 전혀 다른, 상대방이 하는 말과 전혀 다른 말을 상대방이 했다 혹은 상대방이 목표하고 있다라고 규정해 놓고 그러니까 넌 실패했다. 넌 그러니까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걸 이걸 스트로맨 팰러시 논리학에서 그러니까 허수아비 논법이라고 얘기하고 그 안 좋은 방식이죠.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미국 주류 언론이. 자 보시죠. 그러면 이 투개표 계정 확인 포인트를 제대로 만족시키지 못하는 즉 체인 오브 카스터디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그러한 표가 몇 표나 되는지 한번 보죠. 예전 주소로 표시된 우편 투표가 23,344표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 데이터 빼내갖고 누군가 그 사람 이름으로 사전투표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게 무려 23,444표예요. 23,344표예요. 그 다음에 여러 카운트에서 백모 010-1234-5678, 백모 010-1234-5678, 백모 58년 5월 27일, 백모 58년 생년월일 58년 5월 27일. 이게 여러 군데에서 여러 카운트에서 등장해요. 이게 10,000표가 넘어요. 그 다음에 발송된 우편 투표지가 예를 들어서 53만 3,211표가 발송됐는데 수신된 우편 투표지가 54만 표가 수신된 거예요. 이게 수신된 우편 투표지가 9,000표가 넘어요. 즉 9,000표 차이 이상 더 많다고요. 이게 뭐냐? 어디선가 우편 투표지 가짜로 찍어내서 뿌렸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전화번호 등 투표자 신원정보 불일치. 이게 3,432표입니다. 그래서 위에 이 세 가지 예전 주소로 표시된 우편투표, 여러 카운티에서 동일 이름, 동일 생년월일 투표자 등장, 발송된 우편투표지보다 많은 수신된 우편투표지. 이것만 합쳐도 약 42,000표, 43,000표 가까이 나오는데요. 이게 왜 살벌하냐. 아리조나 전체에서, 이거 마리코파에서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리조나 전체에서 트럼프가 불과 10,000표로 졌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쪽에서는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죠. 물론 그 트럼프 쪽 주장도 부정확한 거예요. 그러나 그건 이해 당사자니까 그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왜 부정확하냐? 아직 기표 내용은 보지도 않았거든. 투개표가 이루어진 과정, 투개표 과정에 대한 직관적 확인 포인트, 체인 오브 커스터디, 그것만 확인한 거예요, 이게. 예전 주소로 표시된 우편투표. 투표 내용이 바이든이냐 트럼프 안 봤어요. 여러 카운트에서 동일 이름, 동일 생년월일 투표자가 등장하나. 그것만 본 거예요. 그러한 투표지가 A냐 B냐 뭐 이건 보지도 않았어요. 발송된 우편 투표지보다 많은 수신된 우편 투표지. 이거 보지도 않았어요. 이게 뭐냐면 수신된 우편 투표지에 매칭되는 봉투가 없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위에 두 개만, 이 세 번째 건 확인이 어려워요. 어느 사람이 두 번 했는지를 모르잖아. 근데 위에 두 개만 해도 저게 33,000표인데 저걸 이제 주 검찰이 일일이 전화해서 당신이 주소지에서 예전 주소로 우편투표지를 발송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건 봉투만 남아있을 거예요. 예전 주소로 표시된 우편투표. 모르겠어요. 그 주마다 선거법이 달라서 거기에 해당하는 알맹이 찾아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저렇게 개판이었다가 밝혀져도 그래서 표가 뒤집혔다를 직접적으로 밝히진 못해요, 저게. 그러니까 이제 아리조나에서 어떻게 선거법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운영 규정이 예를 들어서 투표지와 우편투표지와 우편투표를 쌌던 봉투를 매칭시킬 수 있으면 그 표를 골라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비밀투표 원칙으로 브레이크돼 있다, 완전히. 그러면 우편투표 봉투만 보면 분명히 이건 문제가 있다. 근데 이 봉투에 들어있던 우편투표지가 뭐냐는 그건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이 우편투표가 개판이었다, 선거가 개판이었다까지는 증명이 됐습니다. 충분히 증명되고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이게 딱 집어가지고 트럼프가 몇 표를 뺏겼다, 최소 뭐 이렇게 증명할 수 있냐, 그건 또 다른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성격을 우리가 냉정하게 구별해 줘야 돼요. 그걸 구별하지 않고 너희 표 뒤집혔다는 거 못 밝혔잖아, 그러니까 끝 하고 주장하는 게 지금 미국 주류 언론이에요. 선거 한 번만 치르냐 이거지. 선거제도 개판이었으면 선거제도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에 부정선거로 말하자면 내다바이 당했더라도. 캘리포니아는 이제 우리는 개판 선거가 좋아로 이제 막 가는 거예요. 아마 전 세계에서 개돼지 선거 1위로 캘리포니아가 등극한 것 같습니다. 이 뉴스원 보면 젊었을 때 꼭 바이든 느낌 줘요. 생긴 관상도. 이게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섬인데 이게 우편 사기 천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8번째로 모든 주민에게 우편투표지를 발송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우편투표를 기본으로 하는 그런 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바다. 주는 넓은데 사람들은 띄엄띄엄 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는 옛날부터 우편투표를 기본으로 했어요. 네바다 같은 데는. 그런 주들의, 근데 캘리포니아는 그런 주가 아니거든요. 인구가 엄청 밀집돼 있다고요. 그런데 우편투표지를 발송을 해요. 모든 주민에게. 그 법을 캘리포니아가 통과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뉴섬은 이렇게 근사하게 말을 합니다. 다른 주들에서는 비민주적 유권자 억압 법률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는 유권자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고 여러 투표 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확장하며 선거의 무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개혁을 해냈습니다. 이러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럼 다른 주들에서 비민주적 유권자 억압 법률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게 뭐냐? 지금 미국에서 40개 주에서 유권자의 아이디 확인, 그러니까 사진 붙은 뭐 운전면허증 같은 걸로 아이디를 확인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편투표를 할 때 특별한 조건을 붙인다든지, 이런 식의 법률이 40개 주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요. 이래저래. 강도는 뭐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지만 그것을 유권자 억압법이라고 저희들은 불러요. Voter suppression. 이게 저기서도 voter suppression이라 그랬죠. 이거 뭐냐면 CNN 그 문장에서 그 마지막에서 두 번째 pushing for more forensic audits and restrictive voting. restrictive voting. 그러니까 유권자 제한, 유권자 억압. 그 소리죠. 투표 제한, 제한적 투표, 억압적 투표. 그렇게 불러요, 얘들이. 부를 때. 그러니까 말들은 참 잘 만듭니다. 자, 그래서 미국 이렇게 개판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미국은 이제 뭐 주에 따라서는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었다. 전번에 선거가 개판이었으니까 우리가 선거제도 손봐야 된다. 이 흐름이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우리는 개돼지 투표가 좋아요 하고 가버렸고요. 캘리포니아 이제 그 지구의 지옥이 될 겁니다. 샌프란시스코 지구의 지옥으로 이미 바뀌었죠. 길거리에 온통 똥오줌 천지에다가 길거리에 콘돔과 길거리 다니면 콘돔도 없어요. 저기 뭐야 마약 주사 바늘
이거가 그냥 길거리에 주르륵 걸려 있는 그런 도시가 돼가고 있죠. 샌프란시스코 지금. 샌프란시스코 시내에서는 못 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샌프란시스코 사시려면 그 인근, 그 베이에어리아, 그러니까 뭐 물가가 무지하게 비싸지만 예를 들어서 실리콘밸리 이런 데 가서 사셔야 돼요. 거기 이제 그 첨단 기업들이 워낙 세금을 많이 내가지고 실리콘밸리 그런 도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구글이 있나 애플이 있나 쿠퍼티노 이런 데 가면 길거리 주차가 무료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디글디글해요, 길거리에. 지방정부가 워낙 돈이 많아서. 굉장히 좋게 살기 좋아요. 캘리포니아에서 한 1시간 가야겠죠? 아니, 샌프란시스코에서. 샌프란시스코는 지옥 됐어요. 이제 LA 지옥 돼가죠. 이렇게 되면 지옥 돼가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의 사전투표는 어떠냐? 우리나라 사전투표는 본질이 이게 그 전자투표입니다. 저희들은 미국은 사전투표가 본질이 우편투표고요. 우리는 전자투표예요. 전자투표라는 건 뭐냐? 아무나 아무 데서나 하죠. 그리고 아무나 아무 데서나 하니까 그 사람이 어느 선거군지를 모르니까 투표지가 현장에서 출력되죠. 그리고 아무나 아무 데서나 갈 수 있으니까 따라서 그 사전투표소에서는 선거인 명부가 없죠. 사람 들어와 봐야 알지. 미리 우리가 본투표하러 가면 예를 들어서 본투표소 제가 지정된 본투표소 말고 어디 이상한 데 다른 데 가면은 당신 여기 왜 왔어요? 이렇게 반응되죠. 여기 선거인 명부 없네요. 사전투표소에는 그게 없잖아요. 선거인 명부가 없다고요. 이게 아무나 아무 데서나 투표지 현장 출력, 투표소 선거인 명부 없는 거 이게 무슨 뭐의 특징이냐? 이게 전자투표의 특징이에요. 중앙에 서버가 딱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 저기 종이 투표지를 저기 그 타치 스크린으로만 바꾸면은 단말만 바꾸면 바로 100% 전자투표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사전투표는. 그러니까 본질은 전자투표입니다. 그런데 법정신을 보면 종이로 이걸 보완시켜 놨어요. 왜 보완됐냐? 종이가 무슨 작용을 하냐? 아까 그겁니다. 체인 오브 카스터디. 투개표 과정에 대한 직관적 확인 포인트들이 있어요. 종이를 이용해서. 그래서 종이로 보완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어떠냐? 선관위가 이거를 고의적인지 아니면 무슨 관료주의의 그런 성향 때문인지 저는 뭐라고 말은 못 하겠습니다. 아니면 간첩의 영향을 받았는지 못 하겠어요, 저는. 중앙선관위가 종이의 보완 기능을 철저하게 파괴해버린 거예요. 즉 투개표 과정에 관한 직관적 확인 포인트를 철저하게 파괴했습니다. 고의적인지 아니면 관료주의 근성 때문인지 간첩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권순일 화천 화천대유 저거 하느라고 바빠서 이런 걸 그런 데랑 이렇게 사람 사귀고 돌아다니느라고 그때는 화천대유 고문은 아니었지만 바빠서 권순일이 중앙선관위원장 하면서 더 파괴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절취부를 없앴다고요. 이 절취부가 뭐냐면 투표소의 투표지 발행 일련 번호를 뜻하거든요. 그걸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소에서 투표지가 몇 장 발행됐는지를 현물로서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고 컴퓨터 스크린만 봐야 돼. 잠깐 이렇게 오면 떠르륵 올라가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거. 절취부를 없앴어요. 사전투표지의 투표지는. 근데 이것도 웃기는 게 제가 재판받고 있잖아요. 당신들 이거 위법이다라고 저는 주장하거든요. 왜냐하면 151조 8항인가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부재자 투표, 거소 투표 같은 거예요. 거기에 군인이 하는 거, 요양병원에서 하는 거. 여기서는 사전투표지에 절취부를 떼지 아니하고 봉투에 넣을 수 있다예요. 거소투표에서는 절취부 떼갖고 그거 확인할 필요 없다 이거지. 그냥 절취부째 봉투에 넣어라 이 소리인데 그걸 근거로 내세워요. 근거로 내세웠다는 건 제가 공문을 그렇게 받았으니까 이채희 의원 통해서. 근거로 내세워서 절취부를 떼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모든 사전투표지에 절취부를 없앴다. 이런 이상한 주장을 한다고요. 잠깐만, 사전투표 중에 원래 부재자 투표에 해당하는 거소투표 같은 경우에 절취부를 떼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그 구절이 있는 것을 빌미로 내세워 가지고 거소투표뿐만 아니라 모든 사전투표지에 절취부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저거 감옥 가야 됩니다, 사실. 그다음 바코드 대신 QR 사용하죠. 그다음에 투표소 선거인 기록을 사후 검증이 아예 없죠.
투표소 우리가 이제 그 본투표소 가면 사전 투표한 사람은 몇 날 며칠 어느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했음 이게 옆에 마킹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 투표했다, 이 사람 투표 안 했다. 명부는 내놔야 나중에 검증을 할 거 아니야. 당신 가서 진짜 사전 투표한 거 맞아? 이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불순 세력이 서버를 장악하고 현장을 장악할 수 있다면, 전 선관위 직원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불순 세력입니다. 침투해서 장악할 수 있다면 무슨 짓을 할 수 있냐. 사전투표 날에는 누구라고 확정 짓지 않고 가라로 사전투표 그 데이터 명수를 채워놔요. 투표소마다. 100명씩 이 투표소 저 투표소 100명 200명 업해서 쫙 나눠서 명수를 올려놔요. 미리. 명수 뻥튀기를 해놔요. 그 다음에 본투표소랑 사전투표 사이에, 본투표와 사전투표 사이에 그 뭐 금, 토, 일, 월, 화 그러니까 5박이죠. 토요일 날 왔으면 4박. 4박 5일 사이에 불순 세력이 침투해서 그 업된 데이터만큼 가라 투표지를 만약에 투입할 수 있다면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건 전부 범죄 시나리오니까. 그 다음에는 본투표가 끝나고 나면 투표 안 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투표 안 한 사람 중에 예를 들어서 100명을 업해놨다 그러면 투표 안 한 사람 중에 100명을 업을 시킨다고요. 그 사전투표소의 100명으로. 이 사람이 그 사전투표소 가서 했다라고. 이런 일을 검증을 하려면 투표소 명부를, 그 선거인 명부를 내놓고 본투표 끝나자마자 전화해가지고 정말 그렇게 투표하셨습니까를 알아봐야 된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사전투표하는 사람들은 전화번호를 남기게 해놔야 돼요. 아니, 저기 예방주사 맞는데도 전화번호 남기는데 사전투표하는데 왜 전화번호 안 남기냐고. 그래서 이거 확인할 길을 다 막아놓은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함체 대신 자료를 사용해서 직접적 자유감시가 안 되는 공간에 처박아 버렸잖아요. 함체 사용해서 저기 위에다가 벽 없는 천막 쳐놓고 주차장이나 개활지에다가 딱 적재해 놓으면 사람들이 라인 오브 사이트 아니에요. 주시선을 가지고 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잔류 파쇄형 봉인지 대신에 깔끔 제거형 봉인지를 사용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봉인지 뜯어버리고 채워놓은 다음에 다시 새 봉인지 붙이고 그리고 나서 적당하게 글로 쓰면 이거 되는 거예요. 그럼 깔끔하게 봉인된 것 같아요. 거기다가 봉인 순간과 촬영 개봉 순간에 대조가 없으니까 서명이 약간 좀 어그러져도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 체인 오브 카스터디, 그러니까 이 투개표 과정에 대한 직관적 확인 포인트가 다 붕괴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전투표 문제가. 원래는 저걸 다 살려낼 수 있었어요. 근데 중앙선관위의 편람, 얘들 매뉴얼에 의해서 붕괴되어 있다고요. 법도 문제가 있지만 문제 있는 법을 한층 더 악화시켜 놨다고요, 중앙선관위가. 아주 문제 많은 기구예요. 그 법 개정의 방향은 뭐냐? 장기적으로. 전자로 보완된 종이투표가 돼야 돼요. 이제 뭐 마음 같으면 사전투표를 부재자 투표로 다시 축소시켜버리자. 그러니까 군대라든지 병원이라든지 교도소라든지 재외라든지 선박이라든지 선상에 근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하는 거 이게 부재자 투표거든요. 그거 마음 같아서는 그러고 싶은데 사람들이 벌써 뭐 전체 투표자의 뭐 50% 이렇게가 사전 투표를 하는데 이게 길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법률 개정을 용감하게 추진할 국회의원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유권자들한테 공격받을까 봐. 오케이,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투표소 사전 지정하자. 그리고 전화번호 남겨라. 핸드폰으로 사전 지정. 전화번호는 당연히 거기서 남죠. 그러면 사전투표소 사전 지정하는 순간 투표소마다 선거인 명부가 확정돼요. 미리. 사전투표소에서. 아니, 너 본투표 못 하겠다며. 전주에 가서 당신 본투표 못 하시겠다며. 전주에
금토 중에 가서 사전투표소 가서 하시겠다면 오케이, 사전투표소 사전 지정하세요. 아니 백신도 사전 지정하고 맞는데, 백신도 휴대폰 남기는데 주권 행사하는데 휴대폰도 감춰, 사전 지정도 안 한다 그래? 당신 주권자 맞아? 당신 개돼지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전자개표기 같은 경우에 쓰지 말자 그러면은 음모론이다라고 또 다들 그러나요. 오케이. 현장에서 임의의 10%, 만약에 그 현장에서 뭐 예를 들면 15만 표 깐다. 그럼 오케이. 그러면 15,000표까지는 이뭉치 임의로 지정해가지고 샘플 즉석 재검표할 수 있어야 된다. 샘플을 즉석 재검표할 수 있어야 된다. 제1당이 5%, 제2당이 5% 지정해서 샘플 즉석 재검표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전투표 현지 개표. 이게 부재자 투표가 아닌데, 전통적 부재자 투표가 아닌데 왜 우편을 타냐 이거예요. 우편을, 전통적 부재자 투표는요, 이게 숫자가 제한돼 있으니까 오리지널 우편대로 와요. 얘는 벌크로 택배로 움직여 버리잖아요. 택배 이동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상한 지역에서, 아니 어떻게 저기 무슨 뭐 충청도 무슨 지역에서는 사전투표가 일어났는데 전부 다 A라는 사람으로 왕창 몰려 있어. 이상한 일 아니에요 그거. 분포의 이상현상이 식별되죠. 그러니까 사전투표소 사전지정, 휴대폰으로 해서 휴대폰 번호 남기는 거, 전자개표기 임의의 10% 샘플 즉석 재검표, 그 다음에 사전투표 현지 개표, 이것만 해도 확 줄어들어요. 그리고 위에 저건 다 살려야죠. 절치부 살려내야 되고, QR 안 쓰고 바코드 써야 되고, 투표소 선거인 기록 사후 검증하는 거 해야 되고, 샘플링 해서라도, 특히 사전투표한 사람들 전본이 남아 있으니까 샘플링 해가지고 선생님께서 몇 날 며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거 저기 사전투표 하신 거 맞습니까? 나와야죠. 나와야 된다고, 그게. 왜 그러면 그동안 며칠 사이에 전번이 바뀌었더라도 보통은 뭐 한두 달은 메시지도 가고 뭣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나와야 된다고, 이게. 그 다음에 자루 안 쓰고 함체 쓰고 야외에서 이 직접 자유감시가 될 수 있는 공간에 해놔야 되고, 잔류 파쇄용 봉인지 써야 되고, 봉인지 그 사용 장부 남겨야 되고, 그 다음에 봉인 순간에 촬영하고 그 촬영한 게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다가 이 개봉할 때 이게 이 사일 맞아 하고 한번 대조해야 되고, 이런 게 돼야죠. 그래야 체인 오브 카스터디, 아까 말씀드린 즉 투개표의 그 과정에 대한 직관적 검증 포인트가 설정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대한민국 선거제도 저 캘리포니아 같이 됩니다. 지옥 같이 돼요. 개돼지 천국 같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운동의 방향. 이게 운동의 세 차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법률 개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국회에서 법률 개정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대선 때 후보와 정당 국회의원들이 선관위를 방문해서 법 정신대로 해. 너희는 지금 종이 투표지를 이용한 검증 포인트들을 예를 들어서 절치부 없애고 QR 사용하고 자루 사용하고 투표소 선거인 기록 사후 검증 막고 잔류 파쇄용 봉인지 대신 깔끔 재고용해서 봉인을 무력화시키고 너희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라고 대통령 후보와 국회의원들이 찾아가서 말을 해야 돼요. 하태경 의원, 당신 이것도 반대하나? 제 얘기는 지금 지난 4.15에 부정이 있었던 없었던 이렇게 튼튼하게 제도를 제대로 운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하태경 씨한테 묻고 싶어. 오케이, 부정 없었다. 그래, 당신 그 주장이야. 그러면 선거제도 지금처럼 내버려도 돼? 이렇게 문란한데? 법의 기본 정신이 종이로 보완된 전자투표인데 지금 중앙선관위가 해온 짓은 종이로 위장된 전자투표, 즉 종이의 보안 기능을 의도적인지 그냥 관료주의 관성 때문인지 혹은 뭐 간첩 침투에 의해서인지
철저하게 파괴해왔다. 라는 점에 대해서 하태경 씨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 대답 안 하고 도망가겠죠. 그 사람은 자 그래서 그 후보와 정당의 압력이 이건 저건 가능하다고 저 연출을 해주길 저는 원해요. 이제 후보 결정되면 국민의힘 쪽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둘러싸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시민 압력이에요. 아주 대대적인 참관 감시 그걸 통해서 상대방한테 너희 선거 부정하면 혁명이야 라는 메시지를 띄워야 돼요. 그때 상대방이라는 건 뭐 선관위원이나 선관위 직원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불순 세력 따옴표. 그러니까 스스로 불순하지 않으신 분은 본인들에 대한 모욕 혹은 폄훼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야 현장 실무자들이 불순 세력에 협력할 그러한 그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무결 선거 네트워크죠. 무선넷. 선거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질 수는 없다. 선거 참관 감시 및 선거법 개정을 위한 초대형 연대기구입니다. www.무선.kr입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지금 단계에서부터 한 12월 정도까지는 이 각 선거구별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구면 좋고 아니면은 이제 시군구 단위 별로 그 핵심 조직 한 5명에서 10명짜리 핵심 조직들이 이제 쭉 만들어져 가야 돼요. 이게 먼저. 자, 참 한심하죠. 이게 자유민주주의인데 뭐 미국과 한국 완전히 자유민주주의가 근본서부터 막 흔들리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나왔냐. 미국이 선거제도 왜 저렇게 개판됐냐. 한국도 선거제도 멀쩡하던 게 왜 이렇게 이상하게 운영되고 있는 거야. 이상한 증상들이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저는 거학이 늘어나서 그렇다고 봐요. 거학.